해도 혼자서 다 하시던 우리 엄마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시장 가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계단 오르는 게 버거워 보이시고 예전엔 그렇게 좋아하시던 친구들 만나는 것도 요즘은 귀찮아 하세요.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서?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정말 그게 다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75세 전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노년학과 건강 관련 자료를 연구하면서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을 직접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75세는 정말 특별한 나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5세를 기점으로 입원율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3배, 만성질환 합병증은 4배나 늘어나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75세일까요? 74세와 75세, 단 한 살 차이인데 왜 이렇게 큰 변화가 올까요? 의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노년의 분기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근육의 임계점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40대부터 매년 약 1%씩 줄어듭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50대에도 아직 괜찮네, 60대에도 생각보다 튼튼한데, 70대 초반까지도 나 아직 건강한데?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75세쯤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근육량이 65에서 70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이게 바로 임계점입니다. 통장에 비유하면 잔고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순간이죠. 이때부터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하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으쌰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무거운 물건은 이제 들 엄두가 안 납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육이 줄어드니까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한 달에 1%씩 근육이 줄어들고 3개월 지나면 눈에 띄게 달라지고 6개월 지나면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75세 이전까지는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 늘어나요. 하지만 75세를 넘어가면 근육을 새로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70대 초반의 준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면역력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은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면역력은 어느 순간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75세 전후입니다. 의학 논문들을 보면 이걸 면역 절벽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절벽이에요.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낫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도 기침이 계속돼요. 그러다 병원에 가면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손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예전 같으면 며칠이면 나았을 텐데 이제는 쉽게 굼고 염증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 한 번 앓았던 대상포진이 30년 만에 다시 올라옵니다. 독감 예방접종, 폐렴 구균 백신 이런 거 맞으라고 하잖아요. 75세 넘으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백신의 효과는 오히려 떨어져요. 왜냐하면 백신에 반응할 면역세포 자체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75세 전에 면역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놓는 겁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75세 이후의 면역력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이유, 이건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변화입니다. 바로 인지기능의 변화예요. 완전히 치매는 아닌데 뭔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엄마, 아까 드시라고 놔둔 약 드셨어요? 무슨 약? 나 약 안 먹었는데? 분명히 식탁 위에 놔뒀는데 기억을 못 하세요. 통장 비밀번호를 자꾸 헷갈려 하십니다. 지난주에 했던 약속을 오늘 한 것처럼 기억하시거나
반대로 오늘 한 약속을 까맣게 잊으십니다. 엄마, 그거 지난주에 말씀하신 건데요. 아니야,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런 대화 많이 해보셨죠? 이게 바로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치매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조금씩 불편을 주는 상태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걸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경도인지장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5년 안에 약 50%가 치매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75세 이전에 두뇌를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했느냐가 이후의 인지 기능을 결정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계산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활동들이 두뇌의 일종의 저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5세 이후에는 그 저금을 조금씩 찾아쓰면서 버티는 거죠. 네 번째 이유, 이건 정말 심각한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문제입니다. 바로 다약제 복용의 위험성이에요. 75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5개에서 7개의 약을 복용합니다. 아침에 고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콜레스테롤약 먹고 점심 먹고 위장약 먹고 저녁에 또 혈압약 먹고 자기 전에 수면제까지. 약 먹는 게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일과가 됩니다. 하나하나는 다 필요한 약입니다. 문제는 이 약들끼리의 상호작용이에요. A라는 약이 B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B약은 C약의 부작용을 증폭시키고 C약과 D약이 만나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약물 연구가 한두 가지 약만 복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5가지, 6가지 약을 동시에 먹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려진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세요. 병원에 가도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만 듣고 옵니다. 알고 보면 약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죠. 제가 주변 어르신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70대 초반에 약 정리를 한번 하시라고요.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남기시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시라고요. 이게 75세 이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준비 중 하나입니다. 5번째 이유,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가장 무시당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사회적 고립이에요. 75세가 되면 주변 환경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매주 같이 만나던 친구가 아파서 나오지 못합니다.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자녀들이 이제 운전 그만하세요라고 해서 면허증을 반납합니다. 그러면 활동 반경이 집 근처로 확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다들 바쁩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 보기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밥 먹고 TV 보고 잠듭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말이 줄어들고 웃을 일이 없으니 웃음도 줄어듭니다. 외출할 일이 없으니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그냥 외로운 거잖아. 감정적인 문제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로움은 의학적인 문제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사는 것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로움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올리고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할머니가 요즘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하시는 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닐 수 있어요. 외로워서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기력이 없어 보이시는 게 영양 부족이 아니라 말할 사람이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75세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은 70세부터 74세까지입니다. 이 5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가 75세 이후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복잡한 거 다 빼고 정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운동 하지 마시고요. 헬스장 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만 해도 충분해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
이거 하루에 10번씩 3번만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10번.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이것도 10번씩 3번. 계단이 있으면 천천히 오르내리기 5분이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간단한 운동이 75세 넘어서 낙상을 예방하고 혼자 화장실 가고 혼자 옷 입고 혼자 밥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바로 독립적인 삶과 요양원의 차이입니다. 둘째, 약을 정리하세요. 단골병원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약을 먹고 있는데 혹시 안 먹어도 되는 약이나 줄일 수 있는 약은 없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 둘은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제나 영양제 같은 건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약국에서 권해서 TV에서 봐서 친구가 좋다고 해서 먹는 약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셋째,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밖에 나가세요.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공원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말을 하고 같이 웃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카톡으로 안부 묻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뇌를 자극하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넷째, 새로운 걸 하나 배우세요. 뭐든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좋아요. 손주한테 배우세요. 유튜브 보는 법, 카카오톡 하는 법, 사진 찍어서 보내는 법. 이게 두뇌를 엄청나게 자극합니다. 악기 배우고 싶으시면 배우시고 그림 그리고 싶으시면 그리세요. 이 나이에 시작하기 창피해라고요? 아무도 안 봅니다. 그리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지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두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집안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화장실 문턱 없애고 손잡이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놓으세요. 거실과 방 사이 문턱도 가능하면 없애세요. 밤에 화장실 갈 때를 대비해서 작은 야간등도 켜두시고요. 낙상이 75세 이후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넘어져서 골절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걷지 못하니까 근육이 더 빨리 줄고 누워있으니까 폐렴 위험이 높아지고 활동을 못하니까 인지기능도 떨어집니다. 선생님, 저희 부모님은 이미 75세가 넘으셨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80세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8세에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손자가 옆에서 붙잡아줘야 겨우 일어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정말 조금씩 하셨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이 할머니는 동네 뒷산을 오르십니다. 80세예요. 혼자서 산을 오르세요. 손자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76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자녀들이 걱정했죠. 아버지, 너무 어려우실 텐데. 근데 지금은 유튜브로 요가 강의를 찾아보시면서 매일 아침 30분씩 운동하십니다. 가족 단톡방에 운동하시는 사진도 올리세요. 자녀들이 더 놀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75세 전후라면 자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한번 여세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많다면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계신 겁니다. 약봉지를 확인해 보세요. 먹다 남은 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약 먹는 걸 자주 깜빡하신다는 거예요. 통장 정리를 같이 해보세요. 같은 요금을 2번 낸 적이 있다면 인지 기능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나요? 평소에 깔끔하셨던 분인데 여기저기 먼지가 쌓여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단골 병원을 정하세요. 큰 병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내과 중에 신뢰할 만한 곳 하나를 정해서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가세요. 아프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약도 점검하고 고민되는 것들을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시작이 되느냐는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선택이 75세 이후 10년을 만듭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었다고 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만난 82세 할머니는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어요. 75세의 준비를 시작하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나이는 정말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예요.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건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기억하세요. 지금 하는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당당하게 나이 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